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것이 쌓인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쫀득하고 두둑하게 쌓이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개념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것과
영상에서 이야기한 정말 중요한 이것. 그 두 가지가 일치했나요? 저도 영상을 처음에 접하면서 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놀라웠어요. 사실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가 좋고 나쁨을 구성하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비하게끔 만드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약에 채널을 돌리신 분은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힌트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어떠한 관계같이 보이나요? 서로 신뢰를 하고 있는 관계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신뢰, 신임인 trust입니다. trust.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trust라는 의미를 저희가 영영사전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표기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예문 살펴보고 여기에 따른 유사어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유사어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유사어까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습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예문 먼저 살펴볼게요. 예문이 한 문장인데 왜 기냐면은 이 trust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수식해주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이 사전을 쓰는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하나의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건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치면은 다른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사전의 길이, 양이 방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trust라는 단어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했구나. 거기 안에서 또 내가 유사어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시죠? 그래서 자꾸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독해를 해보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천천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Your trust in someone is your belief that they are honest and sincere and will not deliberately do anything to harm you. 한 번 더. Your trust in someone is your belief that they are honest and sincere and will not deliberately do something to harm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 누군가에 있는 당신의 믿음은, 그러니까 아기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아기가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사진과 함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요. believe. 힌트입니다. 얘가 오늘 우리가 배울 유사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의 단어만 알지 말고요. 거기 안에 또 무엇이라고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꼭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belief인데요. 무엇에 대한 belief냐면요. 그들이 당신과 honest하고 sincere하대요. 솔직하고 또 신임도 있는 거예요. 되게 진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실로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trust,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솔직하고 또 진실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deliberately. 바로 고의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당신을 해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trust, 신뢰입니다. 예문을 같이 볼게요. 신뢰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형성이 되면 이 국가들은 선진국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영상의 큰
주제이자 주장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topic sentence를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세이를 이 영상을 보고 쓴다고 하면 에세이라고 하는 건 영어 장문이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센텐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topic sentence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topic sentence는요. 하나의 문단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 건지 한 문장으로 주제를 간결하게 요약한 문장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영상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고요. 이 문장이 다시 말해서 한 paragraph의 한 문단의 topic sentence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정성스럽게 같이 잘 만들어 봐요. 신뢰는 역할을 한다 라고 우선 내용을 축약시킨 후에 확장시킬게요. 신뢰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뢰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키워드로 대체할 수 있는 거겠네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역할은 role로 우리가 여러 번 수차례 학습했었습니다. Trust plays role. Trust plays role. 무슨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play a role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trust, play a role 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중요한이 의미가 확장이 돼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보겠습니다. Trust plays an 중요한 역할, important role.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뢰는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국가 경제 발전. 맞아요. 신뢰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가 경제 발전에 국가 경제 발전 영어로 뭘까요? 이 표현을 이제 또 배울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노란색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유심하게 잘 살펴보세요. 신뢰는 역할을 한다. 안 보여줄래요? 뭐라고요?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그쵸? 그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어디에? In developing. 발전시키는데, 무엇을 발전시키는데? A country's economy. 한 국가의 경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country's econom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학습할 오늘의 가장 중요한 topic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외워보세요. 시작!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여러분 혼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오늘의 topic sentence입니다. 신뢰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country's economy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trust라는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어를 학습해 볼 건데요. 평소보다 조금 양이 많아요. 자, 양이 조금 많으니까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들어가 봐요. 보겠습니다. trust입니다. 첫 번째, confidence. 바로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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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trust에 대한 유사어는요. 바로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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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신뢰가 우리 credit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가 영어로 뭐예요? 신용카드는 당신이 돈을 갚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당신을 믿고 내가 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그러면 무엇이 바탕으로 카드 회사에서 너를 믿고 카드를 주는 걸까요? 신뢰하는 거죠. 너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카드를 쓸지언정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돈을 갚을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발급해 주는 카드니까 그래서 trust의 유사어가 credit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 봐요. 하나의 단어를 알고 유사어까지 학습하니까 왜 신용카드가 크레딧 카드인지 그냥 단순히 신용이라는 의미가 크레딧이라는 영어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고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를 구사하니까 더 영어가 쉽고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trust에 대한 동의어는요. 유사어는 바로 좀 전에 나왔었던 거죠. 우리 영영사전에서 살펴봤던 단어 believe, believe, believe.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faith, faith, faith. 4개의 유사어를 살펴봤습니다. confidence, credit, believe, faith. 그쵸?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 4개의 유사어 살펴봤으니까 좀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topic sentence에 trust 대신에 한번 넣어봐야죠. 그 자리에. 넣어본 이후에 그 문장, 다른 단어가 들어갔을 때 완성되어지는 그 문장을 또다시 한번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해요.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은 무엇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바로 신뢰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빈칸 빼고 먼저 읽어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떨 때 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자, 첫 번째 들어갈 말은요, 바로 trust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습했던 거죠. 한 문장씩 같이 읽어 나가보도록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country's economy.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trust에 대한 첫 번째 유사어가 들어가겠네요. 뭐였을까요? C로 시작하는 거. C면은 제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C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C로 시작하는 거 바로 confidence.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confidence. 자,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Confid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Confid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trust에 대한 두 번째 유사어였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신용카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바로 어떤 단어죠? 맞아요. credit입니다. credit.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Cred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Cred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제 이야기할 때 많이 와닿는 게 우리가 credit은 사실 신용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와 credit이라는 단어는 연관관계가 굉장히 더 높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많은 영어 원문을 읽었을 때 credit이라는 단어를 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사실 trust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왜 trust를 사용을 했냐면 이 논리를 가지고 온 그 학자가 실제로 본인의 논문에 credit이라고 사용을 한 게 아니라 trus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trust를 사용한 건데 우리는 그 플러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도 또 학습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유사어입니다. 바로 B로 시작했던 believe. believe. 저희가 trust를 살펴볼 때 나왔던 단어가 맞았죠? 자, 같이 이 문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Belief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Belief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유사어입니다. 마지막 유사어는요, 바로 faith입니다. faith. faith.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faith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의 유사어는 맞지만 경제 이야기할 때는 사실 faith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trust라는 유사어를 학습하면서 대체해도
전혀 내용상 틀리진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빈도수는 사실 높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공부할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faith와 경제를 사용할 때는 많이 사실 짝꿍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trust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credit는 솔직히 좀 더 사용되는 빈도수가 더 높습니다. faith보다는. 하지만 영어의 의미 학습을 목적으로 다 같이 마지막 문장도 읽어보도록 해요. Fai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Fai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country's economy. 해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뢰, trust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신뢰라는 그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구축할 수 있는 신뢰는요, 이야기하죠. 경제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활동은요, 물건을 사고 팔 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이 거래를 할 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정부가 혹은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거나 실행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은 과연 영어로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 경제는 economy인 것 같고, 활동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합니다라고 할 때 activit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경제활동은 바로 economic activ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경제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제활동이 일어날 때 이것도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 문장을 영어로 다시 표기해 놓은 거고요. 이 문장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en economic activity occurs, this happens as well. When economic activity occurs, this happens as well. 여러분 혼자.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이 occurs, 일어날 때 이것,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죠? trust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함께 as well 일어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로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하나만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장한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난다라는 이 문장을 먼저 영작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이 학자의 주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제활동은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 뭐가 일어난다고요? 경제활동에 바탕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가 있는 문장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문장이고요. 확장하는 거 항상 우리 같이 해오던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경제활동은 이제 뭐를 바탕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엇인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탕으로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영어로 be based 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ased on, 무엇을 바탕으로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based o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일어난다 라는 based on까지 함께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of economic activities occur based on trust. 한 번 더. Most of economic activities occur based on trust. Most of economic activities occur based on trust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은요, 이것을 바탕으로 일어나고요. 이것은 바로 trust, 신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학자였죠.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Japanese American이었어요. 이 학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요. 요시히로 프란시스 푸쿠야마라는 일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Japanese American, 일본 2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 2세였고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자기의 학위나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요. An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Political Economist and Author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치과학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이론을 쓴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이 바로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과요. 두 번째 책이 Trust, 이 Trust에 관한 책이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요. 바로 이 신뢰라는 1995년도에 쓴 이 책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펼친 논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Trust는요,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번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신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요, 바로 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거래가 쉽다. 하지만 신뢰의 수준이 낮으면 거래가 어렵다라는 이 기본적인 이 사람의 주장을요, 저희가 영작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해볼 영작은요, 우리가 평소에 했던 어순 맞추는 영작과 플러스 한 단계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들 눈엔 지금 몇 개의 문장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오늘 영작해야 되는 문장은 두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각각의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한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두 문장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문장으로 확 합쳐버릴 거예요. 그 작업까지 많이 할 거니까 조금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정신 다른 데 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잘 따라오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거래가 쉽다라는 이 문장부터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해요. 신뢰의 수준이 높으면 거래가 쉽다. 수준이 높으면 신뢰에 거래가 쉽다라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라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수준이 높다라는 표현, 뭔가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표현은요, level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level.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에서 배웠듯이 신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trust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high level로 우리가 표시를 했고요. 어떤 신뢰의 수준? trust의 수준이 높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거래는요, 영어로 transactio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라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의 팩트가 있으면은 다음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였죠. 하지만 신뢰의 수준이 낮으면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에서는 high level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high의 반대말인 어떤 단어를 쓰겠어요? 맞아요. low란 단어를 쓰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뢰 수준이 낮으면 거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라고 했으니까 easy의 반대말인 어떤 단어? 맞아요.
difficult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게 맞는지 우리 한번 문장으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수준이 낮으면 무슨 수준? 신뢰의 수준이 낮으면 거래가 어렵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만 우리가 형용사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겠죠? 확인해 볼게요. 짠!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한 번 더.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여러분은 혼자.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한국말의 뜻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거래라는 단어, transaction이라는 단어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했고요. 또 신뢰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겠다고요? trust라는 단어를 쓰겠다고 같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어렵다, 쉽다라는 것, difficult, easy, 그리고 또한 level, 수준의 단어를 high, low, level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다 명확하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영어로 전달을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렵게 문장을 만들었으니까요. 영어 문장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But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중간에 bu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쓰는 것도 잘 쓴 문장이지만 가끔씩 그렇게 쓰기만 하면은 언젠간 또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러나에 대한 표현을 but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서 한다면 쓰는 나도 지겨워요. 저도 잠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체할 수 있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유사어 학습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이 상황이 두 개의 문장을 대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조하고 있을 때에는 but이라는 접속사 말고요. 또 다른 접속사를 사용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요. 이 하나의 두 가지 되어 있는 문장을요. 하나로 한번 합쳐볼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but이 아니라 다른 접속사를 사용할 겁니다. 자, 문장 잘 보세요. 이런 문장입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여기 whereas라는 접속사 보이세요? whereas. 이 whereas는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대조할 때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과 비슷해요. 두 가지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but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특히 이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문장 내용에서 whereas를 사용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합쳤을 때 whereas를 합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스타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 문장을요, wherea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합쳐볼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but을 사용했을 때와 문장의 느낌이 조금 다르고요. 단절된 느낌이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but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단절시켜 놨는데 그 단절된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whereas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한 번 더.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whereas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차이점을 알아둘 저는요. 그러니까 whereas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주어가 똑같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거래가 쉽고 어렵다라는 게 주 문장이고요. 만약에 신뢰 수준이 높으면, 그리고 아래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뢰 수준이 낮으면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합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주어로서 합치는 것도 비교하고 대조할 때, whereas를 사용할 때 그런 것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위에 거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아래 거는 whereas를 중심으로 문장의 내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But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두 번째 문장.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whereas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위의 문장은 그러나 뭐뭐는 뭐뭐 할 거야 라고 두 문장이 단절된 느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서는 wherea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래가 쉬울 거야, 반면에 거래는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 이 if절을 사용해서 거래가 쉬울 경우, 그리고 if절을 사용해서 거래가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 두 개를요,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두 개로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길래 이게 합쳐졌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을 하게 되면은요,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영문, 장문 실력도 훨씬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문장을 보고 이 문장 그대로만 이렇게 읽지 말고 내가 한번 응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표현들도 같이 보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응용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볼게요. 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두 번째 문장만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If there is a high level of trust, transactions will be easy, whereas transactions will be difficult if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회를 고신뢰 사회라고 하는 거고 어떤 사회를 저신뢰 사회라고 하는 걸까요?